안녕하십니까. 시장 연구조사박물관의 정삼권입니다. 지난 시간은 우리가 연구조사에서 리서치의 항목인 스와트 분석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가 분석하였습니다. 오늘은 이 스와트 분석 중에 분석을 했으면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 건지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1강에서 스와트 분석을 좀 해보셨나요? 아직은 시간이 좀 짧아서 아마 못했을 거라고 사료되지만 차분히 여러분들이 취업을 할 것에 대해서 한번 스와트에 관련된 요인들을 차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좀 반복적인 거지만 우리가 스와트 분석을 할 적에 양식이 사실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거는 2x2죠. 그죠? 그래서 가로 세로 두 개씩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와트 즉 S와 W는 내부적인 요소로서 그죠? 기업의 내부적인 요소로서 내부 환경에 대한 것에 스트렝스는 우리 기업의 강점이나 또는 장점, 그죠? 또는 자기의 창업에 대해 있어서 내가 어떻게 제공할 건지에 대한 잘하는 거나 또 올바른 거, 그래서 강점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위크니스는 우리 기업의 약점이면서 또 창업하는데 또는 취업하는데 나의 단점이 무엇인지, 아직 미비한 게 무엇인지를 항목을 조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기업의 외부 환경으로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죠. 그죠? 그래서 외부 환경에 대한 오퍼튜니티, 기회적인 거와 또 행운적인 거죠. 또 운이 따른다 그러잖아요. 그런지 기회가 오는 항목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분야가 미래에는 이제 지구군으로서 한다든지, 그죠? 뭐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T 전략인 스트레스에 대한 위협적인 또는 위기에 봉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업에서는 환율에 대한 변동이라든지 또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다든지, 그죠? 뭐 이런 것 등등은 위험한 요소고, 요즘처럼 또 여행업계나 항공업계에서는 국제 정세가 나빠져서, 그죠? 물론 이런 메르스라든지, 그죠? 또는 우리 이번에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라든지 이런 전염병에 의해서 문제가 됐을 때 이제 위기점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항목적으로 조사하는 것이죠. 또 세로로 보면 그래서 S와 O는 그렇죠? 강점과 기회는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행운적인 거죠. 이익이 되는 요인으로서 헬프풀이고요. 그 다음에 W와 T는 즉 나에 대한 약점, 내부 환경적인 약점과 단점, 그리고 외부적으로 위기와 위협적인 요인은 어떤 손해보는 요인이죠. 그죠? 한풀이죠. 그래서 한풀 요소인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네 가지를 가로 세로 두 큰 요인으로서 찾아내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건데 좀 항목을 여러분들이 참 찾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왜냐하면 이런 좀 손해보는 요인들이 많이 있을수록 좋아요. 그런 말을 해요. 혹자는 이런 위기가 닥치거나 나의 약점을 닥쳤을 때 그걸 위기를 인정하고 나의 단점을 인식했다면 그거는 그것이 바로 단점이거나 위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긍정적으로 전환을 하면 충분히 극복을 해서 위기적인 것은 기회가 올 것이고 나의 또 단점은 보완돼서 장점으로 강점으로 바뀐다는 그러한 유명한 말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도표를 그려서 그죠? 즉 머릿속에 있는 거 간직한 것보다는 이렇게 글을 써서 여러분들이 일명요연하게
분석을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럼 강점이라는 건 무엇이냐 보면 남보다 우세해야 한다는 것이죠. 남보다 뛰어난 점을 찾아내는 것이고, 약점이라는 것은 또 남보다 모자란 거, 약간, 그죠? 또 뒤틀어진 거, 또 시대에 안 맞는 거, 이런 것 등등을 찾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과 비교했을 때, 그죠? 즉, 기업으로 따지면 경쟁자하고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우세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경쟁자라는 것이 내부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비교를 해야 되죠. 그죠? 이제 그런 점이 있고, 기회라는 거는, 기회나 위기는 짧게 옵니다. 길게 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회적인 요소는 적절한 시기가 언젠가가 중요하죠. 만약에 창업을 한다면, 그죠? 여러분들이 취업을 한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 도전을 할 건지, 그죠? 그래서 그거를 잘 찾으시고, 여러분들이 또 다른 걸 보완을 한다 하면 미리 간혹 학생들도 한 3학년 또는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가끔 휴학하는 학생도 없잖아 있죠. 그거는 뭐 좋다 나쁘다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나름대로 전략에 의해서, 그죠? 전략에 의해서 자기가 보완을 하고 도전한다는 의미에서는 긍정적인 면이죠. 그래서 하고 좀 위협적일 때는 오히려 자기가 좀 분야가 하는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약간은 좀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문제를 보완해서 위기 부분을 잠시 배움으로 도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협적인 것은 크게 해롭거나 손실되는 것들을 좀 해소화시키는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위기라는 것은 좀 돌아가는다는 마음으로 편하게 가지시는 게 좋아요. 우리나라 성격이 좀 빨리빨리 문화에 좋은 점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기회나 위협적인 요인이 있을 때는 약간 돌아서 가려는 마음, 그래서 숨을 필요는 없죠. 그렇죠? 피해할 필요는 없는 거고, 좀 돌아서 간다는 마음으로 차분히 응대를 해가면 좋을 듯 합니다. 지난해 좀 하면서 이제 학생들 취업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스트렝스와 위크니스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드렸지만, 밑에 부분 제가 좀 오늘 해드리려고 좀 남겨놓은 거죠. 왜냐면 기회라는 게 사실은 취업하는데 기회라는 게 참 쉽지가 않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좀 대화를 좀 나누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좀 외부 환경적으로, 외부 중에 여러분들도 조금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기회가 좋은 거예요. 있잖아요. 졸업해놓고는 불안하죠.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졸업하기 전에 그죠? 4학년 1학기 때 잘 판단해서 휴학을 할 건지, 그죠?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학교를 적을뒀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냐면 학교 내에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전문가인 여러분들 교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교수님하고 좀 면담을 한다든지, 그죠? 좀 어려워서 못 찾아가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교수님은 여러분들이 4년 동안 이상 경험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교수나 학생이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가는 사람이 교수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언제든지 사전에 연락을 해서 방문 취지를 알고 방문하시면 언제든지 환영을 할 거고요. 또 그 대신 찾아가서 상담을 할 때 그냥 가지 마시고요. 좀 이렇게 스와트 분석 같은 걸 해가세요. 그게 아주 좋습니다. 스와트 분석을 이렇게 한다든지, 또는 이제 앞으로 포트폴리오 같은 거를 어느 정도 작성된 거를 미리 보여드리면서 대화를 하면 어려운 점도 없고, 교수님들을 그걸 보면 파악을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학교에 계시는 멘토죠. 교수님이라기 전에 여러분들의 사회생활을 하는 경험자이고, 또 전공 분야에서 많이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혹시 압니까? 또 교수님이 그에 관련된 것들을 지도해 주죠. 충분히. 그래서 학교를 좀 여러분들이 학교를 공부하는 곳이다라는 생각도 중요하지만, 이런 취업과 관련해서 또 내 장래에 대해서 이런 학교에 연관을 진다는 건 기회죠. 그건 충분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 있는 멘토 교수님들을 하고, 또 여러분들 중에 또 선배가 있잖아요. 그죠? 학교에 있는 선배들과도 대인관계가 어떤 건지, 그죠? 물론 가족이 도와주면 좋지만 사실 가족하고 대화를 그렇게 전공적으로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배라든가 또 친구들하고도 그런 유대관계를 잘 하시고요. 또 이제 두 번째는 기회적인 건 뭐냐면, 요즘에는, 과거에는 기업의 정보를 얻기가 사실은 쉽지 않았지만 지금은 기업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에서 서칭을 하면 그 회사의 IR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대외적인 그 홍보를 위해서 재무제표 분석이라든지 그 회사의 철학은 무엇인지, 경영 철학은 무엇인지, 또 미래 비전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IR에 들어있으니까, 또 어떤 곳에는 온라인, 요즘에는 수시로 이런 취업을 응시하는 게끔 돼 있는 곳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또 취업에 관련된 정보도 여러분이 원하는 기업에 클릭을 하시면 정보를 얻을 수 있죠. 항공사도 그렇고 호텔도 그렇고, 그럼으로써 좀 지속적으로, 거기는 정기적으로 뽑는 날짜가 언제고 또 비정기적으로는 언제 뽑는지, 이런 것들도 메모를 잘 해놓으세요. 그 기억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제가 보내드린 포트폴리오 거기에다가 정보를 다 실으세요. 하나씩 회사별로, 기업별로. 그죠? 그러면서 또 정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런 스와트 분석이나, 이제 오늘 좀 이따 배울 전략에서도 이런 것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친지나 지인을 통해서, 참 우리나라는 글쎄요, 물론 자기 스스로 헤쳐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가족이나 친지를 통해서 물론 동의심이 강해서 혼자 하는 것도 좋지만 자기의 현재 상황을 충분히 설명해주고 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친지들한테 그러니까 저는 학생들이 그냥 찾아가지 말고, 항상 저는 누구 어디 미팅을 갈 때는 꼭 취업 문제가 아니라도 제가 할 때는 제가 자체적으로 제 그동안 이력서, 그죠? 이력서하고 그동안 내가 프로젝트 뭘 한 거, 성적, 뭐 이런 간단한 제 경력 사항을 프로파일을 프린트를 해가요. 프린트를 해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들을 수 있게끔.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말로 하는 거면 그래도 그렇게 성의 있게 나에 대해서 뭐 많이 자랑할 게 있어서가 아니라 쉽게 전달을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또 이런 거 할 적에 재밌는 게 뭐냐면,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명함을 만들어서 갖고 다녔어요. 그죠? 대학교 명함처럼, 그래서 주소, 전화번호, 그죠? 그 다음에 내 소속, 뭐 이런 것 등등을, 그러면서 저는 명함에 저 집 가온을 기록해놓고 드리죠. 그것도 하나의 특색이에요. 나에 대한 PR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는 이 명함이, 대외적인 활동에 명함이 중요하다고 봐요. 임팩트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엔 QR코드까지, 여러분 N 저기 포탈 사이트에 가면 QR코드 쉽게 만들어요. 10분도 안 걸려요. 그래서 거기다 사진까지 넣어서, 요즘에 명함에다가 QR코드까지 디자인해서 딱 하면은, 출력 그거 A4 용지 여기 칼라 프린트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PPT를 만드는 거기 안에 명함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무료로. 그러니까 그걸 활용해서 만드시면, 좀 명함에서 면접 가서도 그렇게, 글쎄요, 저도 더군다나 여러분들은 서비스업을 할 예정이잖아요. 그죠? 엔지니어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명함 만들기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자기에 대한 PR도 하고, 뒷면에다가 또 자기가 그동안 직무적으로 경험했던 거라든지 동아리를 했던 것 등등을 기록해서 한다는 건, 저는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요. 또 뭐가 있냐면,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할 줄 모르면 UCC라 그래서 동영상을 이렇게 지금처럼 나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5분짜리 만들어서
이것도 또 드리고 오는 방법도, 그걸 QR코드에다가, 그죠? 지금처럼 동영상을, 주소를 해서 하는 거죠. 꼭 이렇게, 오프라인 이력서 또는 자기소개서뿐만 아니라 이렇게 UCC를 이용해서 또는 동영상을 제작해서 그것도 요구하는 사실은 기업도 없잖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런 온라인 시대에서 지금 이렇게 방송으로 교육을 받는 것을 계기로 해서 한번 친해보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나의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혹시 알아요? 또 그 회사에서 마케팅 부서에서 이런 거를 창안해서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기회적인 요소를 너무 학습적인 전공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기타적인 요인을 갖고 찾아보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기적인 요소는, 사실은 취업하는 데는요, 제가 볼 때 10년 전에도 다 어려웠다고 그래요. 왜냐면 기업 자체가 다 어렵다고 그래요. 삼성 자체도 보면요, 한 11월 달 되면 회사 전반에 회장님이 나와서 우리 기업 지금 힘듭니다. 여러분 단합에 있어서 새로운 것도 막 이래요. 근데 그 다음날 보면은 3, 4, 4, 4분기에 우리나라 최고 순이익을 냈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위기는 다 똑같은 환경이에요. 비슷해요. 그러니까는 그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내가 이런 전략 분석을 해서 다음 시간 좀 이따 전략을 세울 때 내가 어떻게 할 건가를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래서 일단은 여기 이제 순서대로 보면 산업에 대한 환경을 알으셔야 돼요. 근데 기업에 대한 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냥 뭐 만약 호텔이다 그러면 A 1등 1급이 어느 호텔이 있다는데 거기에 대한 사이트에 들어가서 취업에 대한 정보들을 차근차근 알아서 여러분들이 캐서 포트폴리오에 실어놓으세요. 만약 항공사 관심 있다 그럼 항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 그 다음에 로코스트 항공사, 그 다음에 또 외국인 항공사, 이런 거에 대한 것들도 좀 정리를 해서, 그죠? 하시면 굉장히 중요하죠. 하고, 그 다음에 또 학교나 교육과 관련, 그죠? 이 말은 교육이라는 말은 학교는 여러분들이 학점 관리를 어느 정도 했으니까, 그죠? 취업을 하는데 꼭 학점이 좋을 필요는 없어요. 제가 3.0 넘게만 여러분들이 유도를 하세요. 재학 중에. 그죠? 만약에 F학점 받은 거는 빨리 이제 보완해서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계절학기 활용에 있어서 그 F 받은 거를 바꾸면 체인지를 해서 습득을 하면 이제 평점이 높아지니까, 그죠? 그런 전략들도 미리, 그건 4학년 때는 좀 위험하니까 3학년 때 준비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추가적인 거, 여러분들이 보완할 교육 문제 있죠.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알아보시고, 그러니까 위기 때는 이런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거시적인 환경에서 좀 방향이 어떻게 하나도 보고, 가끔 여러분 이제 국제 정세도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온라인 시대 핸드폰 뉴스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종이 신문 뉴스 같은 것도 좀, 사설 같은 것도 보려고 노력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신문 같은 거 봐서 스크랩을 한다든지, 그죠? 뭐 그런 뉴스를 좀, 여러분들이 세계 정세를, 글로벌적인 환경 정세, 특히 여러분이 이제 취업을 하고자 하는 분야 또는 산업에 대해서의 환경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미래의 산업에서 어떤 것들과 접목을 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이 경쟁 시대가 치열한 게 아니고 경쟁은 치열해요. 원래가 옛날부터 그래요. 저 40년 전에 대학생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경쟁은 원래 치열한 거야. 근데 그거를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죠?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다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좀 안 하려고 그러면 대체안을 갖고 살으셔야 돼요. 저는 예를 들어서 그랬어요. 저는 어학이 싫어요. 그럼 뭘 잘해야 돼? 그쵸? 어학의 반대가 산수예요. 수학적인 거를 좀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저는 회계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노력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IT에 관련 전산에 대한 기사 자격증을 4학년 2학기 때 저도 취득한 기억이 있는데, 저는 자격증이 많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한번 남이 안 한 것도 하나 정도는 있어야 위안이 되니까, 그죠? 하나도 없으면 조금 약간 좀 떨어지는 기분이 들잖아요. 거시기 하잖아요, 그죠? 전라도. 그래서 하나 정도, 두 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저는 어학도 싫어하지만 대신 전산에 관련된 거를 좀 지식을 별도로 교양 서적으로 좀 독서를 하시면 좋은 아이들을, 그래서 외부적인 환경은 이런 기회적인 거와 위협적인 거는 짧은 기간에 이뤄지는 요인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요소들을 좀 대외적인 거를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스와트 분석에 대한 2x2는 이제 했다고 가정을 하고, 지금부터는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략을 할 때는 하단에 있는 표처럼 그동안은 2x2였는데 3x3예요. 그래서 위에다가는 위에 첫 줄에는 강점에 대한 거, 약점에 대한 거를 5문항씩 적어놓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다가는 기회적인 요인과 위협적인 요인을 왼쪽에 이렇게 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네 칸에다가 이제 전략을 세울 거예요. 믹스를 시킬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강점과 기회의 믹스, 그 다음에 약점과 기회의 믹스, 그 다음에 강점과 위협에 대한 믹스, 그 다음에 위협과 약점에 대한 믹스의 전략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전략이에요. 되게 쉽죠. 그래서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을 먼저 찾아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전략을 차분히 생략하고, 이것 또한 강점이나 약점, 위기, 스와트가 요인이 바뀔 때마다 수시로 바뀔 수도 있어요.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연필로 될 수 있으면 작성을 해서, 뭐 컴퓨터로 작성하는 사람은 굉장히 좀 쉽게 수정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작성을 해보시고요. 먼저 여러분들 이걸 작성을 하면서 뭘 만드냐면 비전을 제시를 해야 돼요. 비전. 위에 상단에 있죠. 1차, 2차, 3차가 있는데, 좀 내가 비전 중에 뭐 그걸 제가 예를 들어서 기업명,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으로 나눠놨는데 꼭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업에다 내가 서비스업을 한다, 그죠? 내가 그러면 뭐 항공사를 간다, 뭐 호텔업을 간다. 뭐 호텔도 그죠? 다양하잖아요. 특 1급 있고 특 2급 있고 또 서울 있고 지방 있고, 그런 환경에 따라서 나는 1차 선호하는 데는 어디다. 대기업 중에 예를 들어서 삼성이면 삼성, 그죠? 또 대한항공이면 대한항공, 그다음에 조선호텔이면 조선호텔. 이게 그죠? 또 만약 여행사다 그럼 뭐 어디 여행사 있습니까? 하나투어면 하나투어, 그죠? 모두투어 모두투어, 이런 나름대로 정하세요. 구체적으로. 어차피 이거는 그래야, 이것도 정해야 여러분들이 만약 여행사를 다니고 싶다고, 모두 투어를 가고 싶다고 모두 투어에 대한 전략을 세울 거 아닙니까? 하나 투어 전략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그게 정확해야 또 교수님이 만날 때 충분한 지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조금씩 다 알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전략들이 조금씩 틀려요.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비전 3개 정도 그룹을 지세요. 그러니까 대기업 그룹, 중소기업. 내가 마지막에 청 안 되면 어디라도 간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야 돼. 그러면 청 안 되면 대기업, 중기업이 안 되면 그다음부터 우선은 조그만 여행사 가서 경험을 쌓고 내년 1, 2년 후에 대기업으로 전략하는 시도를 하겠다라는 이런 것도 우회하는 방법도 나쁘진 않아요. 그죠? 너무 좋은 기업만 하다가 다 놓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 비전을 여러분들이 한 그룹으로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구매로 정하셔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분야를 좀 디테일하게 해서 하시는 것도 좋으니까 일단 비전 제시를 해보세요. 아직은 미션이 안 나와져요. 잘. 그죠? 미션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설명할 시간이 지금밖에 없을 수도 있네요. 미션은 뭐냐? 행동 만침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약점에 난 잠이 많다, 이래서 체력이 약하다, 그러면은 운동을 하거나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럼 약점에 대한 행동 1번, 나는 얘는 너무 실전 가능한 걸 하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만약 이제 일찍 일어나는 형이 있고 늦게 자서 늦게 일어나는 형이 있어요. 그죠? 그지만 그거를 이제 회사 다닌다는 마음, 회사는 무조건 9시 출근이잖아요. 그러면
1시간, 거리가 1시간이면 8시에 도착해야 되고, 또 밥 먹어야 되잖아. 밥 안 먹는다고요? 먹어야 돼요. 장기적이니까. 그래서 또 8시 또 세수하고, 그러면 최소한 여러분들이 9시에 출근해도 신입사원인데 9시에 땅 하면 출근해. 그러면 안 돼요. 최소한 15분 전에 도착해야 돼. 9시 출근 8시 45분에 도착해야 되지. 그래 가서 책상도 좀 내 거지만 닦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또 선배님 오면 인사도 하고 이래야 되니까 미리 가야 돼요. 이제 경험을 쌓으면 뭐 좀 9시 금방에 가도 되지만 제가 볼 땐 15분 전에 도착하세요. 1년만 하면 되게 좋아요. 늦게 가면요 죄인데 뭐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는 이제 습관을 미리 좀 취업 전략에 넣으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저희가 창업하면 더 일찍 일어나야 돼요. 자기 회사라고 해서 늦게 가봐요. 그거는 큰일 나요. 오히려 창업하는 사람은 7시 전에 일어나야 돼요. 왜냐면 1시간 전에 가서 다 준비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취업한다. 그래서 최소한 그러면 1시간 전에 일찍 일어나서 핵심 저희가 1시간만 공부한다 생각을 갖고 한번 해보세요. 꾸준하게. 그래야 돼요. 그래야 성공이 됩니다. 할 거 다 놀 거 다 하고 잠잘 거 다 자면요 쉽지 않아요. 그게 이제 약점에 집어넣어서 전략 세우고 또 장점에 대해서도 하나 더 전략을 해야 돼요. 내가 그래서 영어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토익이나 이런 거 잘하는데 또 토익에 지금 현재 850점이에요. 그러면 졸업할 때도 900점으로 도전하는. 그러니까 잘하는 걸 더 잘하게끔 해야 돼. 그게 중요해요. 좀 잘하니까는 좀 퇴부하고 약점을 보완한다 그러면 안 돼요. 잘하는 걸 더 잘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잘하는 것 때문에 되는 거거든요. 근데 경쟁자가 와서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생길 가능성도 그래 있어 이게. 그러니까 어떨지 모르는데 강점도 강화하라는 거는 꼭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미션은 뭐냐 위협적인 거 있죠. 최소한 위협적인 거를 피해 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잘 안 뽑아. 그죠? 그러니까 잘 안 뽑는데 대기업 전략을 세우면 뭐 할 거예요. 그죠? 그럼 뽑는 데가 소기업밖에 없다면 소기업으로 가야죠. 마음을 낮춰야죠. 기업을 낮춰서 일치가는 그죠? 아르바이트보다 나을 수 있어요. 동종업계 중에 그죠? 인맥을 통하든 뭘 해서라도 그 회사에 가서 인턴십이라도 그죠? 마음을 낮춰서 그래 내가 일단은 작은 데서라도 인턴십을 6개월 6개월 1년을 위협적인 요소를 극복해가는 것도 전략을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전략을 한 줄로 간단하게 쓰시는 것이 뭔데 이거 마음을 잡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안 잡히면 스와트 요인을 찾으면서 이것도 수정해 가세요. 네. 그러면서 정립하세요. 매일 보세요. 이거 매일 보셔야 돼요. 매일 보면서 내가 비전도 뭐고 미션도 뭐고 또 이거에 대해서 친구하고 대화도 해보세요. 사실 나 읽으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소문을 내세요. 약속을 해야 돼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부모한테도 이야기해야 돼요. 아빠 나 읽고 싶은데 좀 도와주시고 엄마도 도와주고 나 이제 이럴 거야. 아빠. 그리고 아빠 내가 만약 이걸 석 달 동안 내가 만약 약속을 지키면 아빠가 나한테 표창장을 주세요. 가족 대표로서 우리 자식이 이렇게 성실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이걸 6개월 100일 동안 했기에 상장을 이렇게 표창장을 저는 우리 아들 표창장이 없다 그래서요 군대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육군 갔다 온 거 제가 20개월인가 그래서 저녁 했을 때 제가 표창장 만들어줬어요. 온전하게 복귀를 해서 집에 와서 고맙고 훌륭하다고 그러면서 상품으로 조금 줬죠. 상품권 하나 줬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학교의 총장님한테 상 받은 것보다 자기 부모님한테 그런 상 받은 거 상장 아니에요? 저라면 저도 사업 비즈니스 기업을 하지만 난 그 학생 뽑을 거예요. 왜? 집에서 인정받은 사람은 나가서도 인정받아요. 사실은. 그래서 가함한사잖아요. 집에서 인정 못 받는데 나가서는 인정받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그렇다고 봐요. 그런 것들도 한번 가족끼리 웃으면서 그죠? 다시 좀
이게 위기가 왔을 땐 진취적으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략을 세우기 전에 분석은 지금 이제 5개씩 스와트가 됐다면 이제 전략을 세우고 비전과 미션을 세우는 게 굉장히 또 멋있는 거예요. 이거 자꾸 수정하세요. 그 대신 미션은 바꾸면 안 돼요. 될 수 있으면 비전은 바꾸세요. 그래서 비전은 꿈이잖아요. 목표잖아요. 꿈은 나게 있는 것도 좋아요. 뭐 대통령 꿈도 있고 막 이러는데 나의 이제 이렇게 경험이 많을수록 그거 비전은 바꿔도 돼요. 그 대신 내가 성실하겠다. 그죠? 몇 시에 일어나겠다. 이거는 미션을 안 바꾸는 게 좋아요. 이건 죽을 때까지 해야 돼. 행동. 그죠? 행동 지치면 바꾸면 안 돼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전을 안 바꿔야 되고 꿈을 안 바꾸려고 그래요. 바꿔야 돼요. 시대에 맞춰서. 그 대신 행동을 막 바꿔요. 그러면 안 돼. 약속 지키다 안 지키다. 그죠? 저는 젊은 친구들한테 이런 말을 해요. 돈 안 드는 걸 잘하라 그래요. 그죠? 돈 안 드는 거. 생각해보세요. 돈 안 드는 거 많아요. 그죠? 세상에 또 돈 갖고 안 되는 것도 많지만 다 돈이라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거 생각해보세요. 충분히 시간만 갖고도 돈이 아닌 걸 갖고도 상대편한테 신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뢰를 얻는 거예요. 이게 일단 내가 나를 신뢰를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스와트 분석을 해서 전략을 세우는 거는 내가 내 약속을 여기 했는데 내가 안 지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 스와트 분석 전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또는 행동 지침을 이제 만들어 가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이 프로젝트가 참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도 저는 이 스마트 분석을 6개월에 한 번씩 하라 그래요. 하나 방학 때마다 학기마다. 그럼 졸업할 때까지 사실 이 수업을 만약 2학년 때 듣는다면 한 4번 정도 하고 가면 그 버리지 말고 히트를 갖고 있으면 그게 역사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기 쓸 필요도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의 자신에 대해서 건 3년 동안 그죠? 4년 동안 뭐 1학년 때부터 하면 좋지만 1학년 때는 거시기 놀고 또 여러 가지 하느라고 바쁘잖아요. 그렇지만 3학년 때 이걸 작성해서 한번 해보세요. 1년에 2번씩. 봄, 여름, 방학 때 뭔가를 하셔야 돼요. 그죠? 이런 것들. 뭐 초등학교 때 동그라미 시계 그려서 계획표 쓰지 마시고 수학적 분석을 하셔야 돼요.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마음 먹고 작성 잘 해보세요. 그리고 이 전략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하면 앞에 있는 양식하고 비슷하지만 전략은 그래서 강점과 S와 기회, O는 SO 전략이라고 그래서 이거예요. 기회는 활용하는 거. 그죠? 기회를 놓치는데 근데 사실은 아까도 기회가 왔는지 안 왔는지 잘 볼 수 있어요. 그죠?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들 지금 숨을 쉬고 있는데 산소로 공기가 깨끗하니 고맙다는 걸 잘 못 느껴요. 그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이 기회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현재 대학생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도 기회예요. 그렇잖아요. 휴학한 학생이 얼마나 많은데, 갈등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도 여러분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건 그것도 기회예요. 그렇잖아요. 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뭘 휴학하는 학생이 많아. 이유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죠? 그래서 기회는 활용하고 장점은 뭐예요? 그렇죠. 더 잘해야 돼. 강화시켜야 돼. 그게 중요해요. 강점을 가만 냅두면 퇴보돼요. 안 돼요. 만약에 뭐 취미생활 운전 잘하는 사람 운전 더 업그레이드 하세요. 예를 들어서. 그죠? 어학의 실력이 중간에 더 올리세요. 그러니까 잘하는 건 올리세요. 그죠? 근데 잘하는 걸 조금 하는 거는 시간 조금만 투자를 해도 효율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SO 전략은 적극적인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강점을 잘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기회를, 내 장점을 갖고 기회를 활용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근본적인 전략은 되게 여러분들이 거의 근본적인 전략이에요. 사실은. 약점이 좀 많을 수밖에 없죠.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 무슨 약점을 극복해야 돼요. 소문을 내지 마세요. 나의 약점은 절대 안 도와줘요. 누가. 도와준 사람 엄마밖에 없어요. 엄마 아빠밖에. 그렇잖아요. 친구나 이런 물론 친구는 좀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약점을 날 도와준 사람 그렇게 없어요. 그러니까 또
좀 소위 창피하잖아요. 그죠? 거시기 하잖아요. 약점 말하지 말고 알아주지도 않아요. 내가 이 스마트폰 여기 약점에다 써놓으세요. 그럼 그걸 고치려고 노력하면 그 끝이에요. 고쳐서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약점에 대한 중량을 몇 시간에다가 목표를 세워서 나는 몇 시에 일어나겠다. 그래서 약점은 극복하는 거예요. 이거를 약점 난 못해 그러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 재무적인 분석 능력 없어. 그러면 돈 못 벌어요. 그렇잖아요. 돈 벌고 싶은 사람이, 취업하려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나 취직하기 싫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약점을 극복하셔야 근본적으로.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회가 왔을 때, 기회가 자주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약점을 보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약점을 없애려고 노력한다는 게 이제 W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ST 전략은 강점을 강화하면서 이제 위협적인 거를 채서 돌아가는 거죠. 다각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포트폴리오예요, 사실. ST 전략이 뭐냐면 다각적이라는 점. 내가 강점은 잘하고 늘리고 약점은 내가 약한 거는 줄이면서 위협적인 거는 최소 경험을 하는 거죠. 그렇죠? 위협적인 걸 물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면서 최소한 그 중에서 최소화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잠을 최소화시키세요. 위협적인 거 잠이에요. 사실 젊어서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혈기가 왕성해서 그러는 거니까 좀 위협적인 거를 최소화시킨다. 이게 포트폴리오 전략의 두 가지예요. 위협을 최소화시키고 잘하는 거를 더 잘하게 하는 것이 전략이에요. 다각적인 전략이고요. 제일 이제 어떻게 보면 저도 그래. WT 전략이에요. 이거예요. 사실 저도 사회 경험 없었고 학생 때 그죠? 다 힘들죠. 사실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저도 공부 별로 안 좋아해졌죠. 나중에 이제 사업을 하면서 공부가 좋아졌어요, 저도요. 그죠? 그래서, 말 그대로 유협적인 거는 당연히 최소화시키면서 모험하지 마, 기대하지 마요, 남. 그게 위협이에요. 꼬시는 거, 이거, 그런 거에 속지 말고 세상에 공짜 없어요. 그죠? 그래갖고 다단계 이런 거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위협적인 거에 홀김에 이야기 듣지 마세요. 나한테 오는 정보는 날 도와준 사람 없다니까요. 본인이 스스로 거세요. 여러분 도와줄 사람은 엄마밖에 없다니까요. 응? 아버지는 바쁘니까 그죠? 부모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믿지 마시고 위협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극복하셔야 돼요. 될 수 있는 사람 피해가고 그 다음에 약점은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약점은 피하는 게 아니에요. 극복을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걸 재밌게 생각해. 약점 싫어하면 안 돼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약점이라는 게 남보다 떨어진 거잖아요. 그건 남이라는 거하고 경쟁이 붙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공의 맛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그만 계획을 세워서 성공을 하면 그게 희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래서 책을 한 권 다 읽어보세요. 얼마나 희열감이 있는데요. 근데 두꺼운 책 하면 질려서 못해요. 조그만 수필집부터 읽으세요. 그죠? 예를 들어서 수필집부터 짧은 거, 두 페이지짜리 이런 거부터 그죠? 그러니까 많이 책을 읽는다면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저는 WT 전략을 여러분들이 욕심내지 말고 또 하나씩 차근히 소위 말해서 좀 느리지만 방어적인 전략이다 생각하고 그죠? 공부를 하는 게 하루에 느는 건 아니잖아요. 어학도 그렇고 다른 자격증도 시간이 걸리고 그죠? 그 대신 이건 장기전이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을 만나면 여기 이제 스마트 분석의 2x2에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이 이 안에 좋아하는 게 생겨야 돼요. 그게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좋아하는 분야가 생겨야 돼. 그게 중요해요. 그걸 이제 노력을 해서 찾아야 되는 거지 누가 갖다 준 건 절대 없어요. 세상에서. 여러분이 찾으려고 이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죠? 재밌어요. 찾으면. 보물찾기처럼 재밌어요. 숨겨져 있어요. 그건 누가 찾아주지 않아요. 왜냐면 찾으면 자기가 가져요. 절대 안 줘요. 여러분이 찾으려고 노력을 하시면 좋은 날이 옵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전략도 이렇게 섞어가면서, 그죠? 약점은 보완해야 돼요. 극복해야 돼요. 그죠? 꼭 하실
노력을 하는 것을 전략을 3x3로 이제 오늘까지만한 전략까지를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서 이거 기말고사까지 다 최종으로 또 다 받을 겁니다. 일단 일시적으로 제가 피드백을 해드릴 테니까 중간고사 전까지 1차 제출하세요. 네. 틀려도 좋아요. 잘 몰라도 좋아요. 그래서 작성을 하세요. 성의껏 작성을 하세요. 알겠습니까? 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례로 제가 이렇게 놨으니까 뭐 취업에는 저하고도 안 맞으니까 그죠? 저는 IT 보안 분야 또는 이렇게 대기업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소프트웨어 개발 대기업, 기업 전산부, 중소기업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는 5시에 일어나기 어렵죠. 그죠? 5시 저는 5시에 민낯입니다. 일단 주말 그렇죠. 주 계획도 세우는 게 좋아요. 주말에는 만약에 주중에 문제가 있어서 혹시 진도가 빠트림이 있으면 주말에 꼭 보완을 한다는 거. 주간 그 다음에 온라인 수업을 활용한다는 거. 그죠? 일단 작성이 짰어요. 이런 스타일로 해서 여러분들이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적인 거를 크로스로 콤비네이션을 이뤄서 작성을 해보십시오. 알겠죠? 그래서 또 이 스와트 분석의 전략은 이제 저한테 이런 3x3만 하시고 그 외에 스와트 분석 양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경쟁사하고 우리 회사가 2, 3등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1등하고 비교를 해서 강점과 약점, 그 다음에 기회와 위험 요인을 분석을 해서 하나하나 고쳐가는 거죠. 이게 이제 상위 그룹에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될 때 이런 스와트 분석을 연구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는 4P 전략을 우선으로 해서 경쟁사와 같이 1, 2등을 다투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의 장점도 있고 대구의 우리 회사의 장점이 다른 기업의 단점이 될 수도 있고 결국 또 다른 회사의 장점이 우리 회사는 단점이 되죠. 그죠? 그걸 경쟁사와 비교하면서 상품을 넣고 제품이나 가격이나 또는 마케팅 프로모션이나 또는 뭐 지점 플레이스는 유통이죠. 온라인 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분석해보는 즉 4P를 이용한 스와트 분석이 양식이 이제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이런 것들은 이제 제품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기업일 때는 이런 스타일로 스와트 분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분석 유지가 아닌 전략을 어떻게 세울 건지 마음가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와트 분석뿐만 아니라 2x2와 더불어서 학생 폴프트 양식에 있으니까 그래서 스와트 분석 3x3로 작성해서 제가 여기에는 다음 주 수업까지 메일로 보내라고 하는데 꼭 그렇게 안 하셔도 되니까요. 그래서 중간고사 전에 한번 보내주시고 그래서 보내주는 게 중요해요. 좀 적어서 저도 여러분들을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진 올릴 수 있으면 그 기본 사항에다가 학점이라든지 이런 거 대신 여러분들의 비밀은 제가 100% 보장을 해드릴 테니까 그거에 대한 염려는 놓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비밀은 절대로 보장하면서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작성해서 중간고사 전까지 보내주세요. 네. 오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와트 분석과 더불어서 전략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네.